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원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저희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부터 왜 책을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책은 성공하고 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책은 유명해지고 나서 쓰는 게 아니라 유명해지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책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책은 어떤 사람이 쓰는가? 저에게 책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책을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저는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하죠. 예,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책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듣보잡, 여러분들 듣보잡 아시죠? 사실 이런 분들이 책을 써서 성공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책을 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인생의 굴곡이 심한 사람들. 누가 들어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생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 사실 이런 분들이 책을 써서 대박 내는 경우가 많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책을 쓰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땡땡땡 다시 꿈부터 써봐. 이 저자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저자 역시 중학교 때 비행소녀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합격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연세대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에 우리나라 최초 여성으로 입사하게 되죠. 그 기쁨도 잠시 몇 개월 만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70여 개국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하면서 본인이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부분을 종합하여 다시 자기의 그 내용을 스토리를 이 책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김수영 저자는 방송에도 출연하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죠.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각종 언론 매체와 함께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공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땡땡땡 더 뛰어봐. 김영시 저자 역시 현재 중소기업 회장입니다. 이분 역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이분이 20억이라는 빚을 지고 도저히 회생할 길이 없어서 자살을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은 바, 내가 자살할 정도의 용기가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200만 원이라는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오늘의 땡땡 중소기업 회장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원래 유명한 사람들. 가령 사회적 명망이 있거나 인기 연예인이거나 또는 강사로서 유명하거나 사실 이런 분들이 책을 써서 유명 베스트셀러 된 작가가 많이 있죠. 자, 언니의 땡땡을 쓴 김미경 작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아트 스피치로서 스피치 강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책이 나오기 전에 원래 유명했던 분이었고 책이 나오고 나서 더 유명해졌던 거죠. 자, 세 번째, 설민석의 땡땡땡 조실록입니다. 네, 이 저자 역시 원래는 중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였습니다. 어려운 역사 이야기를 재치 있게 즐겁게 강의하는 분이었는데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 당시에는 책이 나오기 전에는 중고등학생한테 인기가 있었는데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중장년층까지 다 흡수하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해졌고요. 이 책 역시 2년 전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4개월 동안 차지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 각 분야의 전문가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자존감, 땡땡. 이 윤홍균 저자 역시 심리학 박사였고
그리고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 책도 환자와의 대화를 속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이 책 역시 2년 전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10개월 동안 차지했고요. 그리고 아마 한 70만 부 정도 나간 책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땡땡의 온도입니다. 이기주 저자. 이분은 원래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기자 출신이었는데 이 책을 쓰고 나서 거의 한 100만 부 정도 책이 나갔습니다. 이 저자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저자는 원래 완성된 원고를 출판사에 여러 군데 투고를 했지만 출판사마다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감성적으로 쓴 책입니다. 사실 감성적으로 쓴 책들은 이 걸들은 이 출판 전문 기획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을 당했었는데 이분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독립출판을 해서 이 책을 내게 됐는데요. 출판사 이름도 본인 출판사 이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낸 책이 100만 부라는 책이 나왔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못 벌어도 한 80억은 벌지 않는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행의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책을 쓸까요? 자, 첫 번째 원래 유명한 인생이 굴곡이 심한 사람들, 두 번째 원래 유명한 사람들, 세 번째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이제 책 쓸만한 사람 다 나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행의 사람이 남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책을 쓸까요? 사실 네 번째 분들이 가장 베스트셀러를 많이 냅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입니다. 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의 굴곡도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았고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뭐 잘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이런 분들이 책을 써서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거나 또는 안정된 삶을 사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땡땡땡 다락방을 쓴 이지승 저자. 이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 실릴 정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 역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의 그 작가의 꿈을 꾸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써서 지금은 한 300만 부 정도 나간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자기계발서의 국민 작가로서 책을 내기만 하면 보통 20만 부, 30만 부 이상의 책이 나가는 대형 작가입니다. 자, 또 여기 보시면 48분에 땡땡땡 김병환 저자 역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뜻이 있어 회사를 그만두고 도서관에서 3년 동안 시크하다시피 해서 책만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처음으로 쓴 책이 바로 나는 땡땡땡 기적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별로 나가지 않았는데요. 이 두 번째 책이 한 30만 부 나갔던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10개월 동안 2년 전에 했던 책이죠. 네. 지적 땡땡땡 넓고 얕은 지식을 쓴 최사장 저자 같은 경우에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표지 저자 양력에 보시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어려운 역사, 경제, 인문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양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수 작가 역시 자 볼까요? 이분은 나이 27에 7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토대로 저희 회사에서 책 수급을 받고 책이 출간되어 공부에 자기계발서 분야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항해수 작가와 그리고 아까 이지승 작가 그리고 최사장 작가 이런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들 왜 이런 분들은 전업 작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속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책을 써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책을 읽고 습력하여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남의 글을 자신의 글로 만들어서 다시 재창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은 할 말이 너무 많아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죠. 가끔 교수나 저자들이 출판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은 선생님이 쓰고 싶은 책을 쓰고 싶으세요? 아니면 독자가 읽고 싶은 책을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쓰고 싶나요?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자기만 만족하는 책? 우리는 이런 책을 일명 사망신고가 된 책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름 모를 책꽂이에 꽂혀서 지인만 와서 사는 그런 책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가 찾아오나요? 지인만 찾아오죠. 네,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인의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책이 없다고 그냥 나옵니까? 아무리 찾기 어려운 곳에 꽂혀 있더라도 아마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반드시 그 책을 구입해서 올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만약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면 독자가 공감하고 독자가 동감할 수 있는 책, 다시 말해 독자가 원하고 독자가 읽고 싶은 책으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들 책은 누구나 다 내고 싶은데 과연 내 책이 시중에 나왔을 때에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그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왕 내가 책을 쓴 김에 그래도 베스트셀러를 한번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타이밍, 출판사 마케팅 전략, 제목과 표지, 내용, 저자 인지도. 자, 여기서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타이밍. 예, 대부분 타이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타이밍이 아니고 제목과 표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책에도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에 책을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나요? 자, 95%의 사람들이 내가 책 한번 읽어볼까 하고 서점을 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5%의 사람들은 이미 책을 선정하고 가죠. 예. 사실 그들마저도 본인이 선정한 책을 사고 사실 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곳이죠? 바로 베스트셀러 코너입니다. 95%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이 100%의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코너로 가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서 20위까지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느 순간 시선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뜻하죠? 아, 이건 내가 읽어야 할 책이야. 그쵸? 예를 들자면 나는 10만 원으로 매월 1,000만 원 번다. 물론 이 책이 없지만 만약 이런 종류의 책이 많이 나와 있다면 과연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돈 버는 거 관심이 많잖아요. 자, 그 순간 그 제목을 딱 보고 우리는 사실은 이건 내가 읽어야 책이야 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이 사실 0.3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예. 그때 책을 짚고 그리고 바로 표지를 함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쳐 지나간 책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이건 내가 읽을 책이 아니야 라고 판단된 거죠. 예. 물론 내가 읽을 책이 아니야 라고 판단한 제목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무조건 제목과 표지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은 타이밍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왜 첫 번째 타이밍이라고 하느냐면 대부분 타이밍에 맞춰 책이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왜 타이밍이 두 번째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타이밍에 맞는 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겉에서 나타난 제목이 타이밍에 맞는 제목이 아니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 책은 그들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목과 표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용인데요. 내용이 탄탄해야
사실은 스테디셀러로 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목과 표지만 좋으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용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제목과 표지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제목과 표지가 그걸 나타내지 않으면 역시 그 책은 간신받게 되겠죠. 그래서 제목과 표지가 중요하고 동시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운이랄까요? 저는 그는 운이 좌우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타이밍과 제목과 내용이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될 때 가장 초 베스트셀러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출판사 마케팅 전략,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1인 출판사든 아니면 중소 출판사든 대형 출판사든 상관없이 어떤 저자의 책이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마케팅을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요즘 책이 워낙 안 나가다 보니까 1년 동안 초판 이슈를 판매하는 출판사가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 정도로 안 나간답니다. 90%는 초판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출간해서 책이 안 팔리면 고스란히 본인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마케팅을 하지 않고요. 책을 내놓고 한 달 정도를 경과를 봅니다. 그리고 책이 잘 나갈 때게 그때 사실은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출판사든지 나오자마자 바로 막 홍보 마케팅을 쏟아붓고 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자인지도 옛날에 15년 전이나 20년 전에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개 아나운서가 책을 냈다 하면 책이 꽤 잘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제목이 중요한지를 제가 실제 여러분들과 표지를 보면서 제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 인생을 땡땡땡 보물지도. 자, 여러분들 이 표지나 제목을 봤을 때는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방송 규정상 제대로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자, 이 책이 사실은 초판 2층부터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목을 바꾸고 표지를 바꿨는데 이 책이 50세 이상 나간 그리고 60만 우리 군인들한테 선정된 책이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한번 볼까요? 네,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땡땡땡땡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역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책이 혹시 개정판 아닌가요? 목차도 바꾸고 안에 내용도 바꾸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차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네, 단지 표지만 바꿨을 뿐이죠. 자, 다음 책 한번 볼까요? 이 책 역시 땡땡땡 레시피인데요. 이 책도 역시 초판도 못 받았던 책이었는데 제목과 표지를 바꾸고 나서 10만 부 이상 나간 책이 되었습니다. 네, 땡땡땡 싶을 때 일하기 싫을 때 읽는 책. 느낌이 이 표지가 확 다르죠. 가상화폐 투자 마법 공식은 책이 나오기 전에 출판사와 저자가 이 제목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제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대중수로 느낄 수 있는 제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수정해 줬는데 어떻게 고쳤느냐? 이렇게 고쳤습니다. 나는 가상화폐로 땡땡땡땡 벌었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2개월 동안 2만 부가 나간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경영 분야의 1위를 2개월 동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는 이 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었고요. 유명인사가 되었고 이 책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번 돈이 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책이 사람들은 그래요. 당시에 이 책이 많이 나갔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출판사고 어디 누군가네. 이건 타이밍이 좋아서 책 잘 나가지 않았냐고 얘기해요. 전 절대 그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단호히 대답하고 싶은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책이 나오기 그 해에 이거는 7월 말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해에 1월 달부터 이미 가상화폐나 또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관련된 책들이 열 몇 종이나 있었습니다. 그 열 몇 종 중에서 단 한 권도 잘 나간 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AI 전문가도 2분이나 저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그 책들은 지금 가제가 나왔듯이 투자 마부콩씨 이런 어려운 제목으로 교과서 같은 느낌으로 책이 나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내가 읽을 책이 아니야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표지와 이 제목을 봤을 때는 실용서에 가깝죠. 그래서 이 책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통 첫 번째 제목과 표지고 두 번째가 타이밍이라고 아까는 설명했지만 사실은 타이밍에 너무 가기 이전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구입할 때 뭘 보고 선택을 하죠? 제목과 표지, 그 다음에 뭘 보죠? 네? 작가. 또 가격 보세요. 디자인. 또 다른 거 보는 거 없어요? 대부분 목차 본다고 얘기하던데, 그죠? 예. 근데 사실 목차를 보고 결정하진 않거든요. 그건 습관적으로 목차는 보는 거고요. 목차는 20%에 해당하고요. 결정하는데. 그리고 제목은 50%에 해당합니다. 50% 차지합니다. 나머지 30% 어디를 차지하지 하면 바로 카피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나는 책 제목 그대로 카페 투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는가? 지금 카페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 부자가 될 마지막 기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가 될 마지막 기회라고 하잖아요. 과연 이 책 사고 싶은 생각 안 들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강의가 끝나고 과연 잘 나가는 책들은 하단 카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유심히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이야기 바로 이해 갈 겁니다. 대부분 종합베스트 1위에서 20위까지 나가는 책들은요. 밑에 하단 카피를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10주 동안 종합베스트 1위 또는 주크버그가 찬사한 최고의 책 선정 하면서 아니면 문화부가 선정한 책 아니면 무슨 TV TV 말하다 에서 선정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마크가 찍혀 있죠. 예, 그런 내세울 만한 게 없으면 주로 이런 형식으로 글로 독자들 유혹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독자의 숨어있는 욕망을 찾아주고 그리고 그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걸 못 느꼈던 거죠. 오늘 제가 얘기함으로써 비로소 느꼈던 거고요. 네. 자, 제목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꼭 알아야 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문장이나 단어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단 이런 건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무관하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같은 건 괜찮죠. 예. 그리고 어려운 외래어를 사용하지 마라. 단 중학생도 알 정도의 외래어라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정도의 제목이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외국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서도 엄청 많이 떠들어댔죠. 네, 굳이 그걸 제목을 바꿀 이유가 없죠. 네. 자, 그러면 왜 외래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땡땡땡입니다.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확 땡기지는 제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봤을 때는 땡길 수가 있겠죠. 이 책이 2002년도에 나와서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2천부도 판매되지 못했는데 이 책을 다시 제목과 표지를 바꿔서 장작 250만 권의 책이 나간 기록이 있는데요. 이 책으로 해서 출판사가 그때 다 죽었다 다 살아났죠. 네. 칭찬은 고래 땡땡땡땡. 예. 자, 그리고 제목 깎아먹는 표지. 제목은 상당히 좋아요. 땡땡땡 혼자 살 걸 그래서. 요즘 혼밥, 혼술 굉장히 유행하죠.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 혼밥, 혼술이 키워드를 치는 경우가 40%나 늘어났답니다. 네. 자, 이 제목도 참 좋은 제목인데요. 근데 이 제목을 보시면, 이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표지가 1, 2, 3, 4. 만약에 출판사에서 작가님
책이 다 나왔습니다. 표지가 나왔는데요. 이 표지를 보고 어떤 표지가 마음에 드세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이 왔다면 어떤 표지를 고르겠습니까? 이 앞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 4번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 2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단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표지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는 출판사한테 정중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사실 표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지는 어떻게 보면 38년대 표지 같습니다. 제목은 좋은데 이 좋은 제목을 깎아먹는 표지가 됐죠. 한번 볼까요?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지가 훨씬 낫죠. 네, 이 제목 땡땡땡 혼자 살 걸 그래서 이 책이 나오자마자 3개월 동안 그 분야의 1위를 차지했고요. 사실 얼마 전에 자신의 그 사이트에 다시 1년이 지난 이 책이 다시 1위를 차지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이 아무리 좋아도 표지가 거지 같으면 그 책은 다시 3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목도 좋고 표지가 좋다면 그때는 이 책에 200% 상승 효과를 나타내준다는 거죠. 자, 다음 표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책 역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제목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한 권으로 해결하는 사업의 모든 것. 자, 표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시죠? 사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CEO 조찬 모임에 참석하는데요. 거기에 여러 이제 변호사, 그리고 변리사, 그리고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 이런 분들이 7분이 공조를 한 책입니다. 근데 출판사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온 것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마음에 드냐고. 이 표지를 보는 순간 저는 헉 했습니다. 이거는 표지가 문제가 아니라 제목의 문제다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표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못 짓겠다고 해서 다시 제목을 지어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나니까 이렇게 표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업 최다 질문지 해설, 재테크 노하우, 그리고 위기 극복 꿀팁, 이 마커들이 착 찍혀 있죠? 네. 사실 제가 만약에 창업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보는 순간 저는 살 것 같아요, 정말로. 제목이 사실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디자인은 제목을 보고 상상을 해서 표지를 디자인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제목에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책을 쓰려면 이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죠? 첫 번째, 방향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두 번째가 뭐죠? 바로 자료 수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작가든 100% 창작을 해서 글을 쓰지는 못합니다. 여러 책을 참작을 해서 인용을 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자료 조사입니다. 그 자료 조사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죠? 바로 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쓰겠다는 생각이 쓴다면 서점에 가서 본인이 쓰고 싶은 장르의 책을 최소 20권에서 30권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다 보면 그 책의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책의 단점과 장점을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본인의 생각을 집어넣고 조합해서 다시 재창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공병호 작가나 또는 이희승 작가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역시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수십 권의 책을 읽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모방해서 다시 재창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책을 쓸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자료를 수집하는지 저의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책을 읽을 때 그냥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또는 줄을 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는 본격적이라고 해서 저자의 그 내용을 보고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줄을 치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호수가 얼어붙는다고 치세.
그러면 즉시 수백 명이 그 위로 몰려나와 매끄러운 표면 위에서 신나게 놀아나지. 하지만 그 누구 한 사람이 있어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헤엄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생각이나 한단 말인가. 자, 이것을 가지고 저는 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조합해서 나의 언어로 다시 만드는 거죠. 한번 볼까요? 한겨울 빙어 잡기를 하기 위해 얼어붙은 강가에 수백 명이 몰려나와 너도 나도 구멍을 뚫어 낚시를 하지만 그 누구도 강의 깊이가 얼마이며 얼음 밑에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그러면 이 글이 지금 처음에 나왔던 그 글과 똑같은 글입니까? 이 작가의 글이 아니죠. 이건 제가 다시 제 생각을 집어넣고 재창조한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모아두면 나중에 책을 쓰는데 아주 유용해집니다.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요. 지금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요. 녹색으로 칠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읽고 그 당시에 선음적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저의 또 다른 글로 완전히 창작한 글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본문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 한 문장, 어떤 문장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은 사물을 볼 수 없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저는 갑자기 번쩍이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 나의 언어를 고쳤었는데요. 빛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을 볼 수 없다고 하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종 이돌라에 휩싸여 올바른 지식을 볼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움이 든다. 사람은 왜 자주 오류를 범하는가? 판단력 부족에서 오는 걸까? 인식의 결핍에서 오는 걸까? 어떻게 보면 판단력 부족과 인식의 결핍은 인간이 무지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공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참으로 안다고 할 수 있듯이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 깨닫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인식의 결핍에서 벗어나려면 끊임없는 자성으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 책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나의 새로운 창작이 탄생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자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책을 어떻게 쓰는가? 자, 책을 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방향 설정을 한다고 그랬죠? 예, 방향 설정은 곧 컨셉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목 짓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목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방향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제 설정이 되지 않으면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구입할 때 제목 보고 표지 보고 그리고 목차 확인하고 마음에 들면 지갑을 열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목 짓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소개하기. 예전에는 자기소개하기를 이렇게 저자 양력에 굉장히 이렇게 빽빽하게 채웠는데 요즘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시장 환경 및 기획 의도 세우기.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 또한 이 책이 요즘 시장에 잘 맞는지, 잘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주관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획 의도를 보고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출판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타깃 독자층 분석하기. 나의 독자는 누구인가? 책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어떤 독자가 내 책을 읽어줄 것인가? 내 책을 읽을 독자가 30대인지 40대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요즘 시장에 잘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시장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책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짓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컨셉과 원고 방향 잡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노하우를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핵심 주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유사 경쟁 도서 분석하기. 과연 내 책이 시장에 나왔을 때에 경쟁력이 있는지, 차별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일곱 번째, 목차 작성하기. 사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목차 작성인데요.
목차는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사람의 몸도 골격이 반듯해야 아름다운 몸매가 나오듯이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차가 반듯하게 나오면 옆으로 가지치고 살을 붙이기가 쉬워집니다. 8번째, 홍보 전략 세우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책을 내는 초보 작가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이럴 때 홍보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출판사에서 봤을 때에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으면 어디에 강의를 하고 있고, 1년에 몇 회 강의하고 있고, 또는 책이 나오면 홍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으면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9번째, 샘플 원고 작성하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를 할 때에 완성 원고를 해서 출판사에 투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완성 원고를 해서 보낸 그 원고가 설사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출판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완성 원고를 보고 계약하자는 의미는 거의 90% 이상이 컨텐츠가 마음에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계약하자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원고가 여러분들이 편집자에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완성된 원고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재구성을 하고 편집기획자가 요즘 시장에 맞게끔 목차나 또는 안에 있는 목차 안에 있는 샘플, 원고나 이런 부분을 다시 다 수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목차를 다시 재배치하고 그걸 다시 골격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쓴 그 목차는 어떤 상황이, 그 원고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다시 그 내용을 다시 수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거의 50% 다시 뜯어 고쳐야 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할 때는 완성 원고를 투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샘플 한 3꼭지에서 5꼭지 정도만 해서 보내주시면 출판사에 다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책은 쓰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제가 도전해야 되나요? 책 쓰기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학으로 혼자 쓰기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혼자 쓰는 방법.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집을 지어달라고 한다면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짓기 힘들 겁니다. 왜? 나는 집 짓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자, 두 번째, 출판 기획 전문가 또는 편집 기획자로 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된 책이 나옵니다. 요즘 책 몇 권만 쓰면 너도 나도 책 쓰기 전문가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책 쓰기 강의를 하는 그런 작가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이 책 출판 기획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나오기 위해 누가 필요하나요? 바로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감독이 하는 일은 기획과 구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하죠? 만들어야 되니까 제작사가 필요하죠. 그 세 번째가 작가가, 배우가 탄생합니다. 그죠? 자, 그럼 책을 만들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편집 기획자가 있어야 됩니다. 편집자라고 하기도 하고 편집 기획자라고 하는데요. 이 편집 기획자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작가가 쏘은 거를 다시 원고를 재구성하고 다시 목차를 재배치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주고 또는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출판사가 필요하겠죠.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세 번째가 작가가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 배우나 작가는 감독과 편집 기획자가 없으면 과연 탄생할 수 있을까요?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배우가 잘하는 건 뭐죠? 연기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연기를 가르치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그런데 만약에 배우가 감독의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기획 구성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죠. 예. 자, 그럼 작가도 한번 볼까요? 작가는 뭘 잘하죠? 글을 잘 씁니다. 예. 그러면 작가는 뭘 해야 되죠? 글쓰기를 강의하시면 아주 적합하죠. 자, 근데 만약에 작가가 편집 기획자의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책 쓰기 강의를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책을 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런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구성 작가 또는 대필 작가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필 작가를 하기에는 내가 좀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글 잘 쓰는 사람과 말 잘하는 건 다르잖아요. 강의 잘하는 것과 말 잘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예,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프랑스 요리를 먹고 싶은데 그럼 제가 프랑스 요리를 못 만들면 평생 못 먹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전문가한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먹습니다. 그렇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거나 내가 글을 쓸 재주가 없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대필 작가를 고용해서 책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 우선 장점은 아주 좋은 고퀄리티의 책이 나온다는 걸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쓸 수 있었다는 그런 성취감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단점이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단점이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구성 작가의 그 장점과 단점은 뭐냐? 장점은 시간이 절약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만약에 직접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쓰게 되면은 한 책이 나오려면 10개월 정도, 많게는 1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대필 작가의 도움을 받으면은 짧으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비용 부담이 많이 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워낙 유명했던 거니까 그 설국열차가 나올 때쯤 저희 회사에서 이벤트를 하나 같이 공동으로 한 게 있는데요. 설북열차로 해가지고 기차를 한 10대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한 대마다 다 저자를 투입해서 일반 그 독자들을 한 40-50명씩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당일치기로 여행을 했는데 여행하는 그 도중에 작가와의 만남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대화 나누는 게 있었습니다. 토론하는 게 있는데 제가 저희 그 작가의 그 칸에 앉아서 있는데 어느 독자가 엄청 열심히 책을 읽고 빨간 줄을 막 긋고 그리고 메모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 작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작가님, 제가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작가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작가분이 한참 동안 대답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0초가 지나고 15초가 지나고 그리고 20초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갑자기 내가 질문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책을 쓴 사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런데 30초가 딱 됐을 때게 30초라는 시간 되게 깁니다. 그렇죠? 근데 30초가 딱 됐을 때게 그분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가요? 대박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로 제가 책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획을 해줬다는 그 하나만으로 제가 지금을 찾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무한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필 작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그 컨텐츠라고 해서 한두 번 읽고 여러분들이 안 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5번 이상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컨텐츠는 여러분들의 컨텐츠고 스토리는 여러분들의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가지치고 살을 붙이는 누가 하죠? 대필 작가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대필 작가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성 작가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디 강의를 나가든가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강의는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예, 이 강의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강의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제목과 표지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다 잘 만들어 놓고 내용도 좋고 정말 다 잘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그 제목과 표지가 허술해가지고 그 책이 안 뜬 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쓰거나 또는 주변에 누군가가 책을 쓰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강조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족한 강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